지금부터 전산회계 2급 일반전표 입력 분계 백선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월 1일 우일 상사에 상품 10만원을 판매합니다. 대금은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받네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 찾고 차변에 돈 받습니다.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는 통화 대형증권이니까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번 진위 상사에 상품 20만원을 매출하고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회수합니다. 상품 매출 동전은 타인을 말하고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 대형증권이니까 이것도 현금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3번 신한은행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좌에다 3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출금전표 쓰지 않고 그냥 차변대변 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분계를 이해하시기 더 편하니까. 대변에 현금 빼고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30만원 대변에 현금, 차변에 당좌 예금. 4번 무사상사에 상품 40만원을 무사상사에서 상품을 40만원 매입합니다. 차변에 상품 40만원 돈 줘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10만원 주고 현금으로 10만원 주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합니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5번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 1월분 정기 적금을 예금하기 위해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갑니다. 돈이 보통예금을 빼고 차변에다가 정기 적금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6번 정기예금 600만원을 해약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합니다. 정기예금이 없어지고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수입이자 2만원도 함께 입금이 됩니다. 여기다가 2만원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차이는 이자 수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7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현대주식 천주 1주당 7천원씩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7천원짜리 천주 700만원 그리고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 수수료 10만원과 함께 통장에 나갑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되는 수수료는 유일하게 그냥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업의 비용으로 유일하게. 모든 자산은 취득할 때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있으면 다 자산에 더하는데 얘만 유일하게 비용 처리하고 그것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나머지 모든 비용은 이제 영업의 비용 중에 수수료 비용이겠죠. 얘 빼고 나머지는 900번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변에 수수료 비용 나머지 다 800번만 쓴다는 얘기죠.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쪽에 쓰시고 10만원 묶어서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가네요. 8번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현재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습니다. 기말 평가하시래요. 12월 31일자로 장부에 100 잡혀 있는데 공정가치가 180이 됐으니까 80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올려버리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80만원 올리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9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평가하십시오. 장부에 49만원 잡혀 있는데 4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9만원만큼 단기 매매증권을 줄여주면 되겠죠.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9만원 없애버리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0번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주식 장부 금액은 100만원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120에 매각하고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됐대요. 단기 매매증권 빼고 100만원짜리 돈은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120만원 집어넣고 벌어진 차이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보겠습니다.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입했던 상장에서 주식 100주 장부 금액은 70만원. 이거를 1주당 6,900원씩 처분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뺄게요. 장부에 70만원 잡혀있고 돈을 받는데 현금으로 받아요. 6,900원씩 100주 69만원 받는다는 얘기네요. 싸게 팔았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12번 진이상사에 상품 120만원을 매출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돈 받아야 되겠죠. 대금 중에 40만원은 외상으로 하고 외상 매출금 상거래니까 거래처 이름 두 자리 쳐서 찾습니다. 금액 40. 잔액은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죠.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쳐서 이렇게 위에 복사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니까. 좀 보기 싫으니까 필요한 것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서삼상사에 상품 130만원을 판매하고 대변의 상품 매출 대금 중 30은 서삼상사 발행의 당좌수표를 받네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통화대형증권이죠. 현금 30이란 얘기를 하는 거고 잔액은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 서삼. 14번 매출처 무사상사의 외상대금 4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보통예금의 사시에 매출처의 외상대금이었으면 뭐였단 얘기겠어요? 외상 매출금이었단 얘기겠네요. 거래처 걸어서 빼시고 15번 매출처 광호상사의 상품을 150만원에 판매합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50. 대금 중에 100만원은 약소금 받습니다. 상거래죠. 받으럼 거래처 걸고 100만원. 잔액은 외상, 상거래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건너가면 안 돼요. 여기 숫자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또 질문하실까봐. 지금 현재 날짜가 2017년이에요. 2017년 기준이니까 오늘 2017년 1월 15일이죠. 근데 이 어음의 만기가 2018년이네. 18년 1월 17일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짜 세면 1년이 넘치네. 그럼 장기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요. 날짜 계산 어디서부터요? 요 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 회계연도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여기죠. 12월 31일부터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일밖에 안 남은 거야. 그리고 혹시 시험에서 어음은 항상 만기를 줘야 되는데 만기를 주지 않으면 그냥 다 단기라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16번 청육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600만원. 뭘 말하는 거예요? 상거래로 받아놨으니까 받으럼이란 얘기를 합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신한은행에 추심 의뢰했는데 추심료 4만원이 빠지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자, 받으럼을 빼야 되겠죠. 거래처 걸어서 이게 600만원짜리. 그리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하시면 돼요. 900번대 쓰지 않습니다. 800번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증권 취득 관련 수수료만 900번대, 나머지는 다 수수료는 800번대를 쓰시면 돼요. 금액은 4만원.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에 나머지 596만원이 입금이 됐답니다. 17번 처출상사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외상 매입금 갚겠다는 얘기네요. 외상 매입금 거래처 걸어서 왼쪽으로 뺍니다. 부채 감소, 돈 줘야 되겠죠. 열공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금 뭐란 얘기야? 받으름을 배서 양도하고 있네요. 이때 거래처는 열공을 걸어놨었을 거니까 열공을 빼고 600만원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고 여음의 배서 양도. 18번 용팔상사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뭐란 얘기야? 받으름이란 얘기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할인받습니다. 할인료 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통장에 찍히는데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이런 말이 없어도 시험은 다 매각거래예요. 있어야 되겠지만 받으러움을 뺍니다. 거래처 용팔 걸어서 빼고 금액은 800만원짜리. 그리고 이때 쓰는 할인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지금까지 시험은 다 매각거래였어요. 또 미급수에 가서도 뭐 차입거래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차입거래라고 나왔다 그러면 받으러오면 똑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게 이것 대신에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받으러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라는, 기간에 따라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800만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돈 들어오고 벌어진 그 차이가 이 할인료가 이자 비용이 된다라는 거는 본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안 나올 겁니다. 19번 영구 상사로부터 3개월 후에 상환한다는 차용 증서를 받고 9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빌려줍니다. 자,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빠지겠죠? 뭐 한 거야? 빌려준 거잖아. 3개월 동안 단기 대여금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20번 열공상사에 200만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만원을 공제한 197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 나오면 방금 위에처럼 그냥 돈 다 빌려주고 단기 대여금 이렇게 했다 나중에 이자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지금 돈 빌려주는데 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주는 거니까 여기 특별한 말이 없이 원래라면 보통 그렇게 나왔는데, 자, 선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런 말이 없어도 일반적으로는 수익 잡는 것이 맞다고 보시고, 그래서 분계는 똑같은데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생기는 건 맞아요. 뭐냐 114 0 10 단기 대여금이 200이야. 그냥 아무 일이 없으면 200을 다 줄 거야 이렇게 보통예금에서. 근데 선이자를 빼고 주잖아. 그래서 돈이 197만원 밖에 안 나간다. 적게 나간 돈이 뭐냐, 미리서 이자를 잡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 나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위에 게 좀 쉬운 거고 밑에 건 조금 어려운 거고.